박문호 박사의 생각은 언제 행동으로 바뀌나? 세계적인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의 뇌과학 이야기. 깊고 넓고 그리고 높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실행으로 갑니다. 그 장기 목표가 생겼고 이걸 실행 쪽으로 가는 실행할 수 있는 그 엔진이 바로 뭐냐면 자극기억이라고 해요. 그 자극기억은 이쪽에서 합니다. 배회측 전문 이쪽하고 브레인 전역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이쪽은 자극기억. 워킹 메모리. 워킹 메모리는 워킹 한다는 말이 뭡니까? 매 순간 매 순간 작동하는 겁니다. 이 워킹 메모리가 붕괴돼 버리면 우리는 현재가 붕괴가 되버려요. 자, 워킹을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아까 냉장고 앞에 그 사람입니다. 네. 뭐 이런 것도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 누구지? 네. 근데 저 사람이 갑자기 나를 알아보고 압수하려고 손을 내밀었어. 근데 나는 저 사람 모르겠어. 이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현재가 작동할 수가 없어요. 이 현재란 말을 굉장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동물로서, 우리의 인간으로서 삶은 현재에서 미래를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공짜로 그냥 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밀고 나가면 낙점 떨어집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열된 상태를 상정해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제로를, 미래를 향한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 미래로 나가는 게 바로 우리 행동인데, 우리의 행동을 미래로 나갈 수 있게 행동의 문을 열어주는 그 열쇠가 바로 자극기입니다. 그 자극기는 브레인 사이언스 뭐라 그러냐면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곧장 인출에 쓰는 장기기를 말합니다. 곧장 인출에 쓰죠. 누가 압수를 청했는데 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빨리 난 지금 뭐 하려고 빨리 내 초등학교 동창이냐 지난번 강연에 만나는 사람이냐 빨리 불러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우리의 생각은 또 한 가지 미래를 향해 나갈 때 우리 행동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를 예측을 해야 돼요. 미래 예측이라는 게 밤에 계단을 들어올 때 완전 예측을 못 하잖아요. 예측을 못하면 더듬게 돼요. 더듬는다는 말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는 낮 동안에는 미래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거 브레인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운동 출력이 나갈 때 이쪽에서 이 프라이머리 모터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 프라이머리 모터 영역 방아쇠 같은 겁니다. 딱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감각이 이렇게 들어와갖고 이까지 옵니다. 이까지 오면 이 브레인 이쪽 앞쪽에서 내가 지금 하는 태스크,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 일들은 뭐 10분짜리, 5분짜리 쭉 있어요. 그 일들의 목적이 딱 장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목적이 만들어지면 운동 실행으로 나갈 때는 세 단계 또 거쳐 나갑니다. 그 중간 단계의 프리모터라는 영역하고 보완운동 영역에서 파인 튜닝을 합니다. 그 파인 튜닝을 거치기 전에 운동이 나가버리는 게 말실수입니다. 말실수 해봤죠? 말실수 하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전 단계에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 제어 조절 과정을 스킵하고 지나가버린 거예요. 말실수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일상생활 말실수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잖아요. 말실수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이전 단계에 출력 나가기 전에 조절하는 영역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프리모터고 프리모터에서 그 다음 나오는 거는 모든 게 딱 조정, 겨냥 요까지 조절 과정입니다. 마지막에 방아쇠 단계잖아요. 방아쇠 단계가 M1 영역인데 M1 영역까지 딱 가면 모든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방아쇠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해본 적 있죠?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이 행동하면 안 되는데 하고 나서 깨닫죠. 그게 방아쇠 당겨버리는 겁니다. 어찌리지 그게 M1입니다. 그래서 많은 내가 논문들을 보면 M1 영역에는 딱 가면 그냥 엄청나게 빠른 펄스가 생겨갖고 이렇게 해서 뒤에 보여줄게 척추를 타고 그냥 손가락으로 탁 나가버립니다. 우리가 가장 놀랄 때는 언제입니까? 물고기가 물 바깥에 나오면 놀라죠. 버석버석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이 진화되어 온 가장 중요한 게 놀람을 줄이는 쪽으로 진화되어 왔다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가장 놀라워하는 종이 어떤 종이요? 사슴 같은 종들이에요. 됐죠? 네. 이 놀람이라는 게 이 진화적으로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놀람은 누가 갖고 있냐면 주로 피식자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항상 사슴, 토끼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종들은 대부분 놀람 반응이 아주 강한 겁니다. 근데 왜 이러는 거죠? 한 소식 한 사람들 놀란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그럼 성철 스님 이미지를 떠오른다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노사는 기침 막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이게 또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은 놀란 반응이 약하다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놀란 반응이 약하다는 거, 놀란 반응이 민감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항상 예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면 그렇지, 뭐 그런 거지, 오케이? 그런 거지. 그럼 그런 거지라고 빨리 예측을 못했을 때는 항상 놀란 반응이에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행동으로 바뀌는가 이걸 이해하는 것은 첫 번째 행동은 동작하고 다른 겁니다. 행동이란 데피니션 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구상에 이 5포 생명체가 출현해갖고 동물들이 출현한 이 전체 과정 예를 들면 절지동물부터 다 하면 6억 년쯤 걸렸어요. 예. 6억 년 정도 생명이 진화해서 이 동물 쪽으로 가는 경우 동물 쪽으로 가는 걸 딱 볼 때 저는 3단계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박테리아 이런 거는 그 유독한 케미컬을 감지하고 해피 반응을 일으켜요. 감지하고 해피. 그래서 설탕물 붙으면 접근. 해피 접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동물쯤 오면 개나 고양이쯤 되면 개나 고양이를 행동이라 하면 안 돼요. 개나 고양이는 어떠냐면 물론 동물 행동이라는 게 있는데 가로끌이 붙이긴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감각에서 운동이 나와요. 인간은 운동이라는 일반적으로 인간은 행동이라는데 동물은 엄밀히 말해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행동은 이 동작의 이 벡터가 무수하게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이 연결 포인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행동은 이 연결을 하기 때문에 사람 생각했어요. 목적이 없으면 어디로 연결해야 돼요? 이제 이해됐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벡터 배웠잖아요. 벡터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벡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은 직렬입니다. 여러분들 무의식 상태에 일어나는 것들은 병렬로 많이 일어나요. 근데 생각은 직렬이요. Why? 왜 생각은 직렬로? 생각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하잖아요. 한순간에 2가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있을 수 없습니다. Why? 왜 그럴까요? 생각은 왜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행동을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예비 단계입니다. 생각은 행동의 계획 단계가 더 큰 걸 생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생각은 행동의 계획입니다. 행동의 계획이 대부분은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동의 계획이 굉장히 강할 때는 의식화됩니다. 그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은 움직임이 연결이 돼야 돼요. 네, 연결이 되는데 연결을 어디로 해야 돼요? 벡터로 보면 직선입니다. 그러면 이 연결이 어디로 가는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방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연결이 되는 걸 행동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행동을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 유닛들이 연결해갖고 한다는 걸 구성적이라고 해요. 연결을 하는 데여서 온갖 조합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줄게요. 자, 이게 이 책에 나오는 그 저자가 그 미국 인지학자가 자기 그 아주 장난꾸러기 애가 2명 있어요. 아들 2명 있어요. 그 논문에도 나와요. 그 아들 2명이 있는데 애들한테 가르쳐요. 방 안에서 떠들지 마라. 그 다음에 사람들 있을 때 떠들지 마라. 이 2가지를 가르쳐줘요. 방 안에서 떠들지 마라. 서로한테 떠들지 마라. 사람에서 떠들지 마라. 근데 부모가 없을 때 얘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떠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이론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떠들지 마라는 조용하라는 이 하나의 명령이 있다면 우리 인간은 이거 그러니까 방 안에서 소란 치우는 거 그다음 방 안에 부모가 있을 때 소란 2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이라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 안에서 조용하라는 것보다 부모가 있을 때 조용하라는 게 하이라키가 더 높아요. 그럼 부모가 없을 때는 방 안에서 떠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행동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이게 위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로 가도 설명하면 된다. 들어보셨죠? 적당히 잘하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여러 가지 행동을 하이라키 위계상으로 나눠갖고 중요한 것만 해결하면 밑에 것들은 안 해도 돼요. 저는 뭐 지금 그냥 말 그대로 프리랜서 비슷하게 강의만 하고 강의만 좀 바빠요. 뭐 온갖 하는데 그냥 그래서 물론 뭐 직장 다닐 때보다 수입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간단해요. 인간은 중요한 것만 잘하면 그 밑에 거 못해도 일시에 다 해결돼 버려요. 따라하셨죠? 이거 동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당일생활인데 무슨 누가 뭐 이렇게 해갖고 자 평생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하도 못하는데 내가 유명한 작가가 돼갖고 막 베스트셀러 100만 부 팔렸다. 그 사람 뭐 그냥 인간성 없고 뭐 다 한 가지 없어 상관없어요. 그 사람 됐죠? 한 가지만 해결하면 뭐 자동차도 생기고 뭐 다 생겨버리는 거예요. 됐나? 이게 너무너무 당연하게 느끼는데 일반적으로 동물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어떤 행동을 이렇게 보면 궁극적으로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 등급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상상을 행동으로 실현시키는 방법이 뭐냐면요. 간단해요. 자, 인공위성을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온갖 부품이 뭐 신방계는 부품이 있고 설계도 온갖 다단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맡겨놓으면 한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인류는 했잖아요. 결혼은 했잖아요. 비행기 만들었고 인공위성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그 일은 인공위성을 만드는 일을 보면 나눠보면 한 100단계로 난이도가 쫙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으면 난이도별로 나눠보라는 거예요. 트리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자, 트리를 그려보면 하다가 어떤 거 이렇게 하다가 빨리 할게요. 어떤 걸 하다가 요거는 내 능력이 안 되면 그거만 딱 띠내갖고 다른 전문업체 맡기면 되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먼저 전체 일의 아웃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계적으로 돼 있고 요거는 어느 타임에 언제까지 해결해야 되고 요거는 언제 해야 되고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없고 어디 해야 되고 이 전체 트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리적으로 가능하죠. 어떤 어려운 일도 할 수 있겠죠. 여러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회가 중요한 겁니다. 훌륭한 정치 시스템, 훌륭한 사회 시스템이 있다면 어마어마한 미션, 달나라까지 가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달나라까지 가는 거는 인류가 거의 3,000년 이상 꿈꿔왔죠. 일어나지 않았죠. 그때까지는. 1960년도까지 일어나지 않았죠. 아무도. 근데 꿈을 꿔왔죠. 꿈을 꿔왔죠. 근데 일어났잖아요. 달성했죠. 그걸 깊이 생각해보세요. 왜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걸 나타낸 다음에 첫 번째, 강력한 목적이 생겼죠. 목표가 생겼죠. 우리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달나라 간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마어마한 사건을, 어마어마한 일, 어마어마한 미션을 설정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사라는 어마어마한 조직이 그걸 일을 쫙 나눴겠죠. 수십 개, 수백 개 기업들이 가담했겠죠. 일사불란한 행정 시스템이 있었겠죠. 그걸 다 나눴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눠서 되는 게 아니고 하이라키, 중요도별로 다 나눴죠. 플로 차트를 만들었죠. 그랬더니 불가능할 같은 일, 인간이 달나라 간다는 이 불가능할 같은 일이 몇 년 대로 달성되어 버렸잖아요. 물론 한 10년 이상 걸렸지만 됐죠. 충분히 10년, 20년을 감내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잘 깊이 들으면 여러분들 다른 사고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달나라까지 갔는데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굉장히 어렵겠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어마어마한 대기업이나 국가적인 연구소 이 자원을 다 결집을 한다면 전체 인간이 젊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한다면 느낌이 오죠? 할 수 있겠다고 느껴지죠? 이게 이건 무슨 옛날같이 그냥 SF 같은 이야기 아니라고 느껴지죠? 지금 그런 식의 보여지고 있습니다. 브레인 사이언스에서 왜 인간이 달나라까지 가고 화성을 가고 이 AI 시대까지 왔는데 이 전체를 딱 봤더니 기본 원리는 의외로 간단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전체 다 갖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 빨리 해야겠죠. 어마어마한 심층 구조가 생겼다고 이해하겠죠. 인공위성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하면 수백 개의 단계가 있고 10만 개 부품 넣는 게 있을 거니까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먼저 뭐래? 전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고 하이라키 구조가 생겨야 되고 하는데 이어서 가장 중요한 전체를 총괄하는 그 디렉터라 생각하면 뭐가 가장 중요했어요? 어느 한쪽이 된다 해갖고 다른 쪽이 늦어지면 안 되죠. 바틀렉이 있으면 안 되죠. 이제 바틀렉 개념 있죠. 이걸 총괄하게 되면 바틀렉을 전부 다 해결해 줘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스위칭입니다. 잘 들어오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스위칭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시간하고 에너지를 처음에 안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쪽에 잠수동을 이쪽에 집중하고 여기 다른 데 옮겨가고 스위칭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스위칭이 다단 스위칭이 진화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어마어마한 다단 스위칭이 진행된다. 이렇습니다. 자, 요 그림 볼 때 내가 만든 그림인데 느낌이 오죠? 이제 무슨 말 하는지. 다나라까지 간다는 목표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걸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분해했는데 어떤 기술은 그때까지 없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온도가 예를 들면 3000도에 견디는 엔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요거 있다 합시다. 그럼 지금 그 단계에서는 그 나사에서 해결 못했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요거만 딱 띠내갖고 예를 들면 러시아에 있는 어떤 전문 연구기관 의뢰할 수 있겠죠. 요거만 딱 띠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만 딱 띠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해결하고 갖다 붙이면 되죠. 그러면 요때 언제 요걸 띠내고 언제 갖다 붙이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이걸 스위칭이라고 해요. 놀랍죠? 실제로 우리가 행동을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꿈을 안 가져서 내가 어떤 대단한 무슨 빅뱅을 만나고 싶다. 그 누구 있죠? 유명한 탤런트나 이런 사람을 갑자기 그런 프로젝트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재밌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되겠어요? 계획을 안 잡고 만나면 대부분 무례한 사람이 되고 그 엉뚱한 소리만 하게 돼요. 딱 나눠봐야 돼요. 내가 굉장히 어떤 사람 만나고 싶다. 그러면 그 만나는 날짜, 그 다음 장소, 그 다음에 전부 역으로 추적해보면 돼요. 저는 사실 그런 적도 몇 번 해봤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 그걸 적응 안 하더라고. 누구나 어떤 사람을 만나갖고 그 사람의 핵심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갖던 정보를 교류를 할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쓰면 내가 팁을 드릴까요? 네. 간단해요. 간단해요. 자, 여러분들 저를 초대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짧게 저하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서로 호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건 기본이고. 이건 의외로 안 하더라고, 사람들. 내가 몇 가지 팁을 줄게요. 자,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던 자, 그리고 누가 알려줬다는 그 사람이 책을 썼다는 일을 할 거니까. 그럼 간단해요. 책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누가 저자한테 책을 선물 받고 이렇게 전화하면 책 봤어요? 이렇게 물으면 그것도 칭찬해주고 싶잖아요, 누구나. 선생님 책 대단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단했다는 말이 무슨 정보가 있어요? 내가 오늘 정보에 좀 이야기할게요. 영화를 봤는데 내가 그런 일을 많이 봤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무슨 영화 봤다고 내가 물어봐요. 어땠냐 물어보면 재밌었어요. 내가 한번 비를 해드릴까요? 태양, 내가 천문학 강의를 좀 하니까 천문학 강의 하는데 한번 물어봐요. 태양 되게 크죠? 그럼 태양이 어떠냐 물으면 태양이 큽니다. 저는 태양이 큰다는 말이 무슨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책 재밌었다. 그거 몇 년 동안 멋있 짬에가 썼는데 재밌지 않아요. 헐리우드 영화 보고 나서 블록버스터 영화 보고 나서 재밌었다 이말 한마디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수백억 해갖고 볼 수 있는 온갖 장면을 기대같이 다 해갖고 그 해놨는 걸 보고 재밌었다 하는 거는 찾아보고 용맹스럽다 하는 거 똑같아요. 아무런 정보 없는 말이에요. 이 핵심은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우리 언어 생활을 90%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도 겉돌아요, 겉돌아. 네. 저 반대로 할까요? 제가 어떤 책을 썼는데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우리 형님한테 보내줬어요. 우리 형님이 있는데, 네. 우리 형님이 60대 중반에 있어요. 그래 보내줬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연학을 공부 안 한 분인데 동생이 책을 썼다니까 내가 전화가 온 거야. 책을 보내줬는데 전화도 형님 뭐라 하나? 야, 너 이번에 나온 책 내가 지금 1시간 서가 보고 있어. 받자마자 서가 보고 있다. 1시간 동안. 얼마나 핵심을 찌는 표현이에요. 형님이 그 책 내용을 다 알 리는 없잖아요. 내가 알아요. 그쪽을 공부하신 분이 아닌데. 그런데 저만 표현을 해요. 군더더기 없잖아요. 확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을 참 내가 거의 못 만나봤어요. 철수가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엉뚱한 일이죠. 재밌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당신 책 몇 페이지에 그 대목을 봤는데 그거에 내가 지금 내가 넉넉고 그 대목을 읽다가 책을 뜯고 먼 산을 봤다. 아직도 그 문장이 내 일을 안 떠나가고 있다. 그런 방법.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예측을 모든 정보는 예측을 깨게 해줘야 돼요. 예측을 깰 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꿈이 놀라움으로 가득 찬 이유는 뭐냐면 꿈을 진화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꿈은 강력한 학습 머신이라는 학습 기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는 놀라운 것은 평생 안 이루어지죠. 꿈이 이야기가 굉장히 그 놀라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반응하고 장기 기억이 곧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요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인공위성 여러분들 인공위성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마음을 얻을까. 그거는 인공위성 만드는 프로젝트 못지않게 전 인류가 갖는 개인용 프로젝트고 그거는 브레인과학적으로 하나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중요하잖아요. 그건 내 삶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당연한 문제를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해 왔는가 바로 이걸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요거는 이 친구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이거 안 돼. 저 친구하고 그런 일이 많았어. 요건 안 돼. 그럼 요 띠내갖고 외주를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친구하고 친한 친구를 다 해갖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둘이 막 싸웠는데 금방 하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 타임 스위치를 적어도 일주일 딜레이 하라고 명령돼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대판 쌓아놓고도 그 다음날 하야하면 가벼운 사람 느끼잖아요. 오케이. 인공위성 만드는 프로젝트 이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걸 잘 작동하는 사람을 그냥 속칭 현명하다 그러고 굉장히 센스 있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분석해 보면 이 브레인에 있는 엄청난 스위치 기능들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손발이 바쁘기만 하고 결과가 없는 거죠. 손발을 바쁘고 이런 사람들 조금 생각합니다. 원래 일이 많아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알아요. 그거는 좀 예외적이고 특히 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보면 이렇게 바쁘고 이러는데 그거 뭘 몰라서 그러냐면 스위칭하는 타임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예를 들어 줄까요? 좀 여러분 강의 주제를 이렇게 어려받으면요 그냥 탁 해갖고 그냥 시간하고 장소만 딱 적어놔요. 그리고 받는 순간 잊어버려요. 그거 왜 해달래요? 다니엘 내가 열심히 하고 그 강의 바로 그 전날 좀 이제 연락을 하면 심지어 뭐 이런 이야기 좀 하고 그러는데 그때 또 주제를 딱 물어봐요. 다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항상 공부를 하니까요. 무슨 말 하고 싶으냐 하면 삶이 엄청나게 효율적이고 바쁜 삶이 없어져요. 바쁜 거는 내가 1시간 후 하루 후를 예측을 잘 못해서 그래요. 예측을 못하면 항상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되고 두리번거려야 돼요. 그렇게 끊임없이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심리적으로. 오케이? 예측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시간은 예측만 딱 해놔놓으면 그냥 다른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딱 분리해갖고 어려운 일을 띠내는 거 이걸 맥락 분리라고 해요. 근데 이 맥락 분리는 의외적으로 이제 이게 맥락 분리가 실제로 잘 안 됩니다. 맥락 분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스포츠 선수하고 우리가 어떤 그 기술을 배울 때 맥락 분리가 안 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축구 선수 보고 마라톤 뛰라 하면 탁구 선수 보고 수영하라 하면 물론 조금 기초 체력은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되는데 결정적 도움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하고 이 몸 훈련 이런 거에서 맥락 전이라고 하는데 맥락 전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훈련한 분야만 임프루브가 주로 일어나요. 이 원리도 잘 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훈련한 분야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자 요번에 그래 놨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대한 임무, 어마어마한 임, 10년 후 그래서 뭘 잘하고 싶으면 개인별 프로젝트를 가져라는 거예요. 저 프로젝트 이야기만 해요. 인류가 달나라까지 가면 아폴로 프로젝트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는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에요.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국가나 이런 단위로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개인별로도 프로젝트를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가져야 자기가 뭘 달성하고 싶은 걸 하이라키 전체 조감도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플로우 차트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스위칭 기능이 훈련을 할 수가 있다는
그래서 이거는 이쪽에 이 저자는 뭐라 하냐면 스위치에 지나다 그래요. 다단계 스위치에 지나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워킹 메모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하이라키가 됐고 이 단계별로 다 되면 이게 우리가 이 전체 일을 다 날아가든지 내가 무슨 갑자기 100만 권의 책의 저자가 된다든지 엄청난 어떤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면 그걸 10단계, 최소한 10단계 이상 다단계로 나눠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단계 내 능력 갖고 그 남은 요 부분을 못하면 외주로든 제3의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맥락을 전이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리고 그쪽에서 성공을 한 걸 다시 갖고 온대요. 자, 맥락 전이 한 예를 들어줄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자공학 할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높은 빌딩을 세우잖아요. 그럼 강풍이 불면 이게 진동을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진동 주파수를 다 계산해야 되는데 콘크리트하고 철근하고 이런 걸 갖고 계산하기 좀 어렵대요. 그걸 전부 다 코일, 콘덴서, 전자회로로 바꿔놓는데요. 그럼 간단히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건축공학적인 문제를 전자공학적으로 시뮬레이터, 전자공학 계획이 발달했거든 그쪽을. 그래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게 맥락전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자 여기까지 해서 계획이 다 됐어요. 어떻게 해야 단계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는 거는 행동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가는 게 이게 직접 경로, 간접 경로, 수퍼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브레인의 모든 질문은 그 행동으로 다 모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직접 경로, 간접 경로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의 5년 이상 진행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 회로가 이쪽 앞에 이 전전도입의 계획 설계 목적을 만드는 회로 인지 회로하고 운동 회로가 이 두 개가 이렇게 확산돼 가니까는 브레인이 커지면서 확산되니까 이 두 개가 겹치기 시작한 거예요. 겹치기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인간한테 와서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겹쳐지면서 이 처음에는 이 우리가 목적 지향성 인지 기능에 의해 갖고 운동이 조절을 받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조절을 받고 나서 이게 숙달이 되면 운동하고 인지 기능이 분리가 돼요. 운동하고 인지 기능이 분리되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걸 습관이라고 해요. 습관은 반드시 처음에 의식적으로 들이잖아요. 처음 하는 단계 반복을 했잖아요. 반복이 어느 단계 넘어가면 반복을 하게끔 내가 습관을 하기 위해서 힘들어도 매 시간 내갖고 뭐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지 등산을 하는지 딱 정해놓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습관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이게 목적 지향적인 드라이브를 해줘야 돼요. 푸시. 더 어려운 거잖아요. 해주고 나면 여기 어디서 자동으로 될 때까지 이거 간섭을 해갖고 설계를 해주다가 이게 자동 반응이 되면 이게 분리가 딱 돼요. 분리가 되면 야가 자가 발진을 해요. 운동 출력이. 그게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인지하고 습관이 이렇게 있다가 이게 습관이 자가발진까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인지하고 조금 어렵습니다. 안에는 욕망을 해로는 감정 회로가 있습니다. 감정하고 인지하고 이 운동 회로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줄게요.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 칠 때 이 세 회로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운동 출력을 훈련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계산을 해야 되죠. 공이 어디로 갈지 인지 기능이 작동해야 되죠. 그거만 갖고 안 돼요. 뭐가 있어요? 스포츠 게임은 강렬한 승부 기능. 됐죠?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될 욕망이 출현해야겠죠. 이 세 개가 끈끈하게 같이 돌아갑니다. 이건 저 책에 아주 상세히 설명해놨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인지회로, 그 다음에 운동회로, 그 다음에 감정회로. 이게 인간은 동시에 응계부터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다가 세 개가 응계붙고 돌아갈 때 강력한 추동력을 갖긴 한데 속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인지 기능이 탈락되고 감정, 욕망이 탈락돼도 마지막까지 바이브레이션 하는 게 뭐냐면 운동 출력입니다. 그래서 중독에 걸리면 특징이 뭐냐면 멈출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뭘? 내 행동을. 담배를, 술을, 마약을 끊을 수 없어요. 뭘? 내 행동을. 왜 그렇게 됐겠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인지기능이 나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누르겠죠. 스탑 시켜주겠죠. 이게 분리되어 버릴 거예요. 욕망도 분리됐어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그걸 강조를 했는데 결국은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브레인과학적으로. 습관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습관이 왜 궁극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이 반복이 욕망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이렇게 마약이나 뭐 술이나 이런 거 중독되는 초기 과정은
계속 보상이 오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하는데 그게 더 진행이 되면 보상 없어도 이게 자가발전해버립니다. 자가발전. 자, 요 감정회로, 운동회로, 그 다음에 인지회로 이게 돌아가는데 인지회로는 목적을 세우는 거고 이게 앞쪽 내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회로는 이쪽에 아주 운동하는 거고 감정회로는 굉장히 복합합니다. 이쪽이 기억하고 링크돼서 굉장히 안에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감정. 요것도 일부 감정. 여기 감정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는 요쪽에서 하고 그래서 이걸 실행하는 거는 바로 시간과 공간상에서 스위칭을 빨리 해줘야 돼요. 전부 다 스위치입니다. 이게 놀라운 게 분자세포 생물을 공부해보면 분자세포 생물의 DNA 진화가 거의 40억 년 되는 그 전체 맥락이 뭐냐면 스위치 진화입니다. 이걸 이보 디보라 그래서 이제 생물학 하신 분들 금방 이해할 거예요. 이보 디보라 이볼루션 그러니까 발생 진화 생물학이라 해서 이게 하는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40억 년 동안 이 1000만 종 이상 이렇게 진화되어 이 모든 그 뿌리는 뭐냐면요. DNA 상에서 스위치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복합 다층적으로 돼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DNA 진화도 스위치 진화입니다. 그 스위치 진화가 무슨 말이냐면요. 자, DNA 이야기 들으면 DNA 우리 호모사피엔스 DNA는 32억 개의 염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32억 개의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나선 32억 개가 이거 쫙 일로 하면 1.8m쯤 됩니다. 그러면 그 1.8m 중에서 32억 개의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그 이빨이 있는 중에서 우리 단백질을 만든 이른바 유전자가 있는 부분은 대략 1.5%밖에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헤모글로빈 있잖아요. 또 여러분 전신 때 삼겹살을 먹는다면 위에서 펩신이라는 단백질이 나와야 돼요. 그럼 그 단백질 나오는 게 그 10분 대로, 5분 대로 만들어져 나와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 DNA가 작동 안 하면 여러분들 재채기도 못 합니다. 가래도 못 뱉습니다. 가래가 뭔데? 가래 허연 점액이 있잖아요. 그 점액 속에는 상당히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침 속에도 다 아미노아지드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 단백질입니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 침이 고이고 재채기 하는 것조차도 DNA가 작동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자, 그런 모든 단백질을 만드는 게 유전자에서 이 1.8m 다 우리가 20쌍의 염색체 상에서 다 끄집어내면 1.8m 됩니다. 그게 한 세포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단백질을 지정하는 게 1.5%밖에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단백질 하나가 아미노산 1000개로 되어 있다면 이빨이 몇 개냐면 DNA 쪽 이빨이 몇 개입니까? 그거 빨리 3000개입니다. 이빨이. 그래서 염기 3개가 아미노산 하나를 코딩하잖아요. 노벨상 받았습니다. 음악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미노산 1000개로 된 단백질이 있다면 그거 DNA 상의 염기가 몇 개냐면 염기 이빨이 3000개입니다. 이번에 코비드19가 그 싱글 스트랜드 RNA 게놈인데 그거는 그 이빨이 몇 개냐면요. 대략 29,000 그러니까 3만 개쯤입니다. 그 3만 개 같으면 40개의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히 계산을 하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헤모글로빈 알죠?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도 단백질을 치면 이빨이 뭐 보통 그 아미노산 뭐 400개, 500개 이렇게쯤 된다고 하면 아미노산 1000개라 하면 이빨이 3000개 됩니다. 근데 A라는 단백질이 아미노산 1000개 됐다면 이빨이 3000개가 되는데 이 이빨이 3000개가 32억 개 염기에 어디 막혀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여기 50개, 이쪽에 200개, 이쪽에 30개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문호 박사의 뇌과학 얘기 생각은 언제 행동으로 바뀌느냐 제2부 모두 마칩니다. 제3부에서 뵙겠습니다. 은덕TV였습니다.